덤핑에 가까운 가격으로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 체코 언론은 체코 정부에서 말해줬겠지. 핀란드는 2005년에 21조짜리를 지었어요. 이거 지은 업체 거의 파산했어요. 중국도 4,000달러대에 져요. 근데 우리는요 3,571달러예요. 미국은 너무 어려운 말이고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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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도 허가 안 해주고 있습니다. 결정된 건 없어요. 이 소리만 듣고 왔잖아. 그렇죠. 바보 멍청이야. 또 한쪽은 웨스팅하우스의 간첩으로 대통령을 그 구덩이에 밀어넣어가지고 네. 못 빠져나오게. 점점 꼬이게 이렇게 봅니다. UAE 때도 이미 그렇게 했어요. 합니다. 그럼 정보를 투명하게 적어도 국회에 오픈해야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도 웨스팅하우스가 돈을 많이 벌고 자국 기술 관련해서 로열티를 계속 받고 체코 언론의 정확한 멘트는 한수원이 덤핑에 가까운 가격으로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 그렇게 체코 언론이 보도했어? 예. 덤핑에 가까운 가격으로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 체코 언론은 체코 정부에서 말해줬겠지.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게 이때까지 뭐가 있어요? 모든 경제 지표가 다 엉망진창이고 성과라는 건 단 하나도 없는데 후보 시절부터 줄기차게 얘기했던 게 원전이었잖아. 그럼 얼마짜리 프로젝트냐? 24조짜리예요. 원전 2개 짓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면 더 좋은. 라는 얘기를 하는 언론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짓는 원전은 얼마의 단가를 쳐줄까? 우리는 11.7조예요, 예산이. 하나에. 비슷하죠? 우리가 우리 땅에서 우리 사람하고 짓는데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건 해외 나가서 짓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유럽의 원전. 핀란드는 2005년에 21조짜리를 지었어요. 이거 지은 업체 거의 파산했어요. 영국은 2017년 가장 최근입니다. 현재까지 들어간 공사비가 32조 원이에요. 근데 아직도 완공이 안 되고 있어요. 24조를 맥시멈으로 놓고 우리의 마진이 앞으로 어떻게 줄어들지를. 자, 먼저 첫 번째 건설 비용. 건설 비용은 여러분 세계 원자력 협회에서 각 나라가 원전 얼마에 짓는지 단가를 이미 갖고 있어요. 미국이 5,000대 후반이에요. 우리랑 경합했던 프랑스가 7,900달러입니다. 메가와트당. 중국은 4,000대 초반이에요. 중국도 4,000달러대에 져요. 근데 우리는요 3,571달러예요. 프랑스의 절반 가격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중국보다 싸지? 중국보다 싸게. 사실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큰 원전 강국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원전을 짓고 있고 지어하고 관리하고 있어요. 인건비도 우리보다 싼데. 그렇죠. 그거 덤핑 아니야? 라고 두 번째. 현지 업체에 떼주기로 계약을 했어요. 건설 물량의 60%를 체코 업체에게 발주하기로 했습니다. 60%를 60%를. 그렇죠. 사실을 놓고 오는 거야. 60을 체코 업체에게 발주해주기로 하고 왔어요. 60을 자르고 나면 40밖에 안 가죠. 40밖에 안 남는 거예요. 첫 번째 디스카운트. 건설 단가를 싸게 쳤을 것이다. 두 번째 디스카운트 포인트. 체코 현지 업체에게 60%를 보장했다. 돈을 받고 지어야 되는데 네. 실제로는 그 돈의 60%는 체코로 도로 돌려주는 놓고 거야. 보는 거나 마찬가지죠. 40%만으로 짓는 거나 그럴 수 마찬가지야.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디스카운트 포인트가 EU의 친환경 규제인데 사고 저항성 원전이 사고가 나도 그 노심이 녹지 않게 이런 기술을 써야만 된다는 게 유럽의 기준이에요. 언제부터 적용되냐면 내년부터. 근데 우리는 지금 그 기술이 있다 없다? 없다. 곧 개발을 할 것처럼은 얘기해요. 근데 공기를 맞춰야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의 핵심 기술이 여기까지 상용화되지 못하면 남한테 손을 빌리든지 아니면 공기가 늦어지겠죠. 자, 점점 더 마진이 줄어갈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디스카운트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제가 원전 사례를 다 모아왔어요. 그랬더니 아무런 사고 없이 출발해도 공사할 때 그 늘어난 국제적인 평균 값을 제가 조사해봤더니 아무 일 없어도 평균 36개월 공기가 지연됩니다. 보통. 그리고 당초 있었던 비용보다 몇 퍼센트 오버런이 되냐면 117% 오버돼요. 국제 평균입니다. 조사해봤어요. 내버려둬도 코스트 오버런이 생기는 게 평균 36개월 지연. 그 다음에 117% 증가예요. 아까 그래서 제가 핀란드에서 공사했던 업체는 거의 파산됐다. 영국은 2017년에 했는데 지금 32조를 돌파했는데도 마감을 못해. 우리도 그럼 안 늘어난다는 보장 있어요? 없죠. 또 디스카운트 포인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문제입니다. 그렇지. 미국에서 이거를 서로 비비로 탈락했다고 그러잖아요. 일부러 탈락했다고 봐요. 그겁니다.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네. 얘네들하고 우리는 악연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아직도 얘네들이 제공해준 원천 기술이라고 얘기합니다. UAE에 원전 수출을 했는데 어떻게 합의해줬냐면 10% 정도를 떼줬습니다. 대충 20조 정도인데 2조를 줬어요. 작년에 폴란드에 우리가 원전 수출하려고 그럴 때 또 태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태클 때문에 우리가 본계약을 못했어요. 우리가 미국에 가서 이거 수출할 수 있게 허가 좀 해줘 라고 미국 정부에 작년에 서류를 냈어요. 어떻게 될게요? 반려. 반려는 너무 어려운 말이고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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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도 허가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닐 것이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저도 미국이 꼭 넣어야 되는 항목을 안 넣었잖아요. 그거 안 넣으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 수주해서 고생하며 10년 동안 개발하느니 가만히 앉아 있다가 한국이 따면 거기서 수수료 먹는 게 훨씬 남는 거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미국은 배짱 튕기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탈락했다. 그리고 한국이 최우선 협상자가 되게 하는데 나는 미국이 뒤에 배후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들어요. 프랑스가 먹으면 자기들이 먹을 게 없거든? 근데 한국이 먹으면은 웨스팅하우스가 앉아서 떼돈 버는 거예요. 웨스팅하우스는 급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체코 입장에서는 네. 이 웨스팅하우스의 욕심도 알고 네. 한국의 오바도 알고 있는데 자기들한테 중요한 거는 이게 안전하게 자재로 지어지는 거잖아. 네. 그래서 최종 계약서가 오케이 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결정된 게 그렇죠.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게 맞는 맞습니다. 말이지. 예. 웨스팅하우스는 윤석열 정부 저거 똥줄 탔는데 그 무리한 조건을 받아들일 거야 아마. 네. 그리고 끝까지 버티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UAE처럼 야 이번에 10% 띄워줘. 아니야 상황이 달라져서 15% 띄워줘. 뭐 이런 수준이 아니고 지금 총수님 정확히 보신 거죠. 저도 그렇게 봅니다. 야 한국을 우리 대신에 활동하게 만들고 그치. 우리가 한국 위에서 빨대 꽂아가지고 맞아 그거예요. 가마오지 그 물고기 잡는 거 있죠. 그런 스타일로 거의 하청화시켜서 고정화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죠. 저는 그래서 체코 대통령 만나고 봅시다 하고 만든 그 누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갈 이유가 없어요 지금. 얻어온 게 없잖아요. 그 체코 대통령한테 아이고 뭐 결정된 건 없어요. 이 소리만 듣고 왔잖아. 그렇죠. 바보 멍충이야 완전히. 맞습니다. 근데 대통령을 바보 멍충이 만들면서까지 누가 데리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미국으로 갔어야 돼요. 웨스팅하우스 편도 그 안에 있을 거라고 봐. 간첩이. 역시 한 번 더 생각하시는 이 네. 통찰력? 그러니까 한국을 더 올가매려. 아하.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한국이 탈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엮이게 만드는. 네. 그 웨스팅하우스 간첩이 또 있지 않을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적어도 하나는 알고 돌아왔을 거예요. 네. 이거 최종 계약 아닌데 비행기 안에서 소리 질렀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그게 134야. 대통령을 속이고 이런 식으로 해먹는 주변이 많다고 봐요. 또 한쪽은 웨스팅하우스의 간첩으로 대통령을 그 구덩이에 밀어넣어가지고 네. 못 빠져나오게. 점점 꼬이게. 윤석열은 거기까지 가가지고 네. 또 한 번 체코가 될 것처럼 말하고 왔잖아. 웨스팅하우스의 간첩이 또 밀어넣은 거 아닐까? 네. 저의 음모론입니다. 마지막 디스카운트 포인트가 또 있어요. 또 있어? 또 있어요. 이거 워낙 큰 돈이 걸려있기 네.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아. 저 바보 대통령 하나 있다. 이거 잘하면 그렇죠. 우리가 조 단위로 벌겠는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보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마지막 디스카운트 포인트는 뭐냐면 한수원 또 우리 수출은행 등등등이 결국 우리 돈으로 그걸 꿔줘서 걔네들 빚을 만들어 놓고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UAE 때도 이미 그렇게 했어요. 그럼 꿔주고 차관으로 받느냐? 만약에 니네들이 운영해서 가져가.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사인이 된다면 전기 팔아서 남겨서 가져가. 운영해서 마진으로 가져가. 이런 식으로 변형 계약도 추후에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거의 공짜로 지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많은 리스크 그거 감당할 수 있냐? 우리 세금으로 거기 지어주고 생기는 손실이 계속 들어가는 거지. 네. 그런데 윤석열이 임기 끝났고 임기 중에는 내가 원전 수출 문재인이 이명박 마음 걸 이후에- 내가 해냈어. 네. 근데 실제로 돈을 벌어가는 것은 웨스팅하우스가 될 것이고 그리고 체코가 웬 떡이냐 하겠지.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판단이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럼 정보를 투명하게 적어도 국회에 오픈해야 되는데 지금 다 비밀 협약이네 뭐냐 하면서 공개를 하지 않고 있고요. 이런 식의 정치구호로 이 문제를 풀리나요? 안 풀리죠. 웨스팅하우스 어떻게 풀 거야? 그랬더니 정부가 뭐라 그러냐면 그거 다 캐나다 회사야. 대주주는 캐나다 회사인데 본사가 어딨냐면 펜실베니아에 있어요. 펜실베니아는 지금 대선의 초 접전지 그치,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경합지. 대선 후보들이 이거 국외 유출 안 된다. 지키겠다. 미국 입장에서도 웨스팅하우스가 돈을 많이 벌고 자국 기술 관련해서 로열티를 계속 받고 펜실베니아 일자리도 지키고 이런 정치적 움직임이 이렇게 공고해지는데 가서 동맹 이런다고 될 일이 없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원전 뚫었다. 이거 하나를 얻기 위해 네. 국제적 호구가 돼가지고 엄청난 손실을 우리가 국가적으로 이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는데 그 우려를 우리 박시동 경제평론가 경제 관점에서 하는 겁니다. 네.